네, 이건머니 17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권혜리 한승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셋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팟캐스트여야 되는데 좀 안 찍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모자이크를 부탁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구름이 가득 떠 있어요. 네, 권혜리 기자는 잠을 잘 못 잤다고. 네. 여름에 좀 불면이 오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에어컨 켜야 될 때가 된 겁니까? 좀 덥습니까 집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새벽 출연을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죠. 리듬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여름을 맞아.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끝나면서 이제 더워질 때 그 전기 누진제가 확정이 되면 네. 어떻게 전기를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자라고 끝났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별 눈에 띄는 경제 이슈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전기료로 다시 지난주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잖아요. 막 빨간 줄 그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예. 그때 우리 근데 누진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요? 그때도? 네, 그때도 뭐 누진제가 네. 혹시 되면 그거 이제 그대로 하려고 했었죠. 가져왔어요. 빨간 줄. 네, 빨간 줄 굉장히 열심히 가서 공부 네. 열심히 했었는데 뭐 작년부터 저 전기는 굉장히 권혜리 기자가 관심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데 전기는 굉장히 그랬어요. 중요해요. 네, 특히 여름 맞아요. 되면 네.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올해도 뭐 지금 보아하니 꽤 더울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 안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먼저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정부에서 낼 때는 네. 1번이 제일 유력한 아니잖아요. 가장 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1번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폭염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하면서 긴급 할인이 들어갔었죠. 전기료가. 그때랑 비슷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전기료 누진제는 2016년 말에 결정 그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3단계 누진제인데요. 네. 그 누진제 구간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저요금, 그러니까 적은 돈, 가장 적은 돈의 전기료를 낼 수 있는 구간은 한 달에 200kWh를 쓰는 구간까지거든요. 그거를 300으로 늘리고 지금 두 번째 요금, 두 번째로 높은 요금을 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00까지인데요. 그렇죠. 그걸 450까지로 네네. 늘리고 지금 최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은 한 달에 400kWh 이상을 쓰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그냥 450이 넘으면 똑같이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최고 요금을 내는 걸로. 그래서 지금의 최저 요금은 1kWh당 93.3원. 야, 그걸 외우고 있어요. 하도 야. 이제 보다 보니까. 네. 두 번째 구간은 전기 요금 거들어 다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부업할까요? 아, 뭐. 예. 네, 188원 정도, 네네네. 180.9원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 280원대인데요. 네, 요거를 조금씩 뒤로 밀어서 여름에 조금 더 전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자. 요런 안이 1번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번째 안은 그냥 세 번째 단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이 딱 이원화가 여름에만. 되는 거죠. 여름에만. 예. 방금 말씀드린 이 안도 여름에만 그렇게 하자는 네네네네. 거였고요. 두 번째도 여름에만.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400kWh 이상을 쓰더라도 지금의 두 번째 구간의 요금 189. 지금 보세요. 갑자기. 지금 그것도 넘겨야 돼. 189점. 7.9원. 187.9원. 그러니까 188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188원을 내게 하는 안. 세 번째가 가장 간단한데요. 그냥 누진제를 없애자입니다. 그냥 사시사철 언제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최저요금 구간이 없어지고요. 이거를 그냥 사시사철 누구나 쓴 만큼만 내면서 125.5원으로 통일하자. 이게 지금 두 번째 구간보다 조금 더 싸죠.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구간이 188원 정도니까요.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버리자라는 새 안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제가 지금 녹음을 6월 10일 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으로 어제 6월 11일 날 했고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 제가 아침에 아침 뉴스에서 했었죠. 제가 네. 다 셌어요. 아, 셌어요? 하나하나 네. 일일이. 일일이 다 셌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한 500 어디서 정도. 이제 올라온 건지를 그게 먼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공청회 6월 11일 공청회를 앞두고 그 전에 그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에 일반 국민이 200분이 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미리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그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200분이 이제 무작위 추첨이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정말 됐거든요. 적극적인 분들이세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본으로는 작다고 할 수는 있긴 한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6월 10일 밤 12시까지
476분이 한국전력공사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네. 그걸 이제 다 센 거죠. 다 셌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어요. 비공개라서. 근데 제목에 거의 명확하게 본인이 뭐를 그 지지하는지를 거기 써주셔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것은 기타로 넣고 다 일일이 셌는데 476분 중에서 416분이 4만 누진제를 폐지해라. 그 다음에 25분이 이란, 현실적으로 이란으로 가자. 3분이 이안, 예, 그리고 기타 의견이 오히려 한 30분 정도 돼서 476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진제 폐지 의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압도적일 거라는 생각은 좀 못해서. 뭔가 누진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폐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몰려가서 있을 더 거예요. 투표를 한 측면이 많이 있었을 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분들도 물론 글쎄요 이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진제를 폐지를 네. 하면 그것도 이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들 그렇죠. 뭐 요즘 1, 2인 가구가 많다고도 하지만 고소득 1, 2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저소득층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전기요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배원규 장관이 얘기했을 때 아마 1단계 구간에 있는 800만 가구하고 2단계의 일부 600만 가구에서 한 1,400만 가구 정도가 요금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요금이 올라가는 거를 다 감안하고 뭐 저 정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셨다면은 뭐 할 말 없는 거겠지만 뭐 그렇게 함부로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아니 그 이제 예. 간단하죠 사실 이 내용이. 뭐 딴 건 막 어떻게 밀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복잡한데 누진제 폐지해가지고 그냥 얼마 해버리면 사실은 듣기엔 되게 좀 심플하죠. 심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진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좀 심한 편이라 3배 정도로 벌어져 있으니까 제일 싼 가격하고 비싼 가격이 다른 나라는 2배 이하로 일단 조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어서 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번에 가자라고 오히려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얘기한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기를 적게 쓰는 특히 약간 1, 2인 가구 중에도 뭐 노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부담이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125.5원이라는 거는 뭐 이제 이유가 보면 작년처럼 그렇게 너무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그렇게 틀어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 전기 요금 한전이 가져가는 전기 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요. 125.5원을 거두면 네. 그냥 한전은 또이또이라고 그러죠. 그걸 맞추기 그걸 위해서 맞춘 그 거죠. 가격을 네, 낸 그러니까 거예요. 그 가격을 예, 낸 거죠. 예. 근데 반대로 근데 125.5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전기 많이 쓰는 집은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부담이 줄잖아요. 280원 내던 야 이게 400이 넘어가면 280원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그 기기를 사가지고 그 전기 소모량을 자기가 계산하는 집들이 있어요 이 집에. 네, 있어요 요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걸 체크를 하는데 400이 넘어갈 것 같으면 되게 좀 자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좀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기는데 그냥 125.5원이면 저 같아도 하루 종일 에어컨 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예전에 뭐 무조건 불 끄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어디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전기세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요금이 아니라 이건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줄여야 될 거고 되게 아까운 거고 그게 다 개념들이 돼 있으셔가지고 뭐 특히나 뭐 진짜 전등 끄고 사는 김종국 씨 아이템 미우새에서 맨날 그런 에피소드 나오지만 그 집에 워낙 아버지도 워낙 그런 걸 끄는 걸 뭐 근데 정말 그런 집들이 꼭 그 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절절히 몸에 배서 이 누진제를 폐지를 해도 원래는 크게 안 올라야 맞는데 이제 작년에 좀 한번 틀어보니까 너무 시원한 왜 거죠. 그러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저도 10년 에어컨 산지 10년인데 작년처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1년 동안 거의 전시처럼 세워놓고 한 이틀 사흘 너무 더운 날 이틀 사흘 정도 한번 틀어볼까 막 제가 이랬는데 작년에 썼던 기사 중에 작년에 사실 아직 선배가 아침 뉴스 앵커 하실 때 그 찐득한 경제 나가서 네네네네. 했던 기사 중에 그 끄느니 그냥 한 4-5시간 정도는 인버터 에어컨은 맞아요. 쭉 인버터는 켜놓는 게 그래야죠. 더 네. 절전이 된다는 기사를 작년에 썼었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막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어요 그 기사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 엄청 써놓고 뜨거웠었어요 반응이 사실은. 네. 네. 그 기사를 써놓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신세계인 거예요 신세계. 아,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2016년 말에 그 전에 5단계에서 누진제가 3단계로 폐지된 영향이 가장 크긴 해요. 하죠. 그런데 또 이제 인버터 저도 이제 에어컨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에어컨 아예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에어컨 없이 살다가 선풍기만 틀고 살다가 이제 신형 에어컨을 놓고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전기료도 안 나오면서 시원하니까 야 내가 왜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많이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3안을 원하시는 뭐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죠. 산업용을 줄여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줄이라고 하느냐. 맞아요. 제가 볼 때 그 얘기도 굉장히 그거는 많았어요, 게시판에. 그거는 정부의 원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양하고 사람들이 쓰는 양하고 거의 붙어가지고 뭐 블랙아웃 얘기 나오고 했을 때 블랙아웃 됐었죠 한번. 그때 이제 블랙아웃까지는 안 되고 그 까지는 안 됐죠. 직전까지. 블랙아웃까지는 난리 났죠. 예. 아니, 일부가 됐어. 제가 그때 그 직원 근데 직원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을 네. 때 정부에서 담화로 거의 국민들이 에너지를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 채근을 하는 듯한 담화를 발표하고 막 줄이라고 하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랐죠. 그냥 난 어차피 아껴 쓰고 있고 네. 전기는 그냥 있는 거니까 네. 블랙아웃이란 걸 처음 네. 이제 공포가 처음 왔던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정말 전기를 많이 썼나?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뒤져보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역풍이 불었죠. 역풍이 엄청 세게 불었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때는 지경부 실패해가지고 그거를 다 취재를 했었는데 진짜 그거는 국민들한테 채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던 네.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 잘못 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급 계획 잘못 세워놓은 상황에서 결국 책임을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 집에서 진짜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만 틀고 버티는 분들도 하나 가득인데 네. 그거를 그렇게 덮어씌우는 바람에 그때 사람들이 깨달아서 되게 더 감정이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산업용 전기는 저렇게 쓰면서 왜 우리한테는 닥달을 하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누진제를 이렇게까지 완전 폐지하는 거는 조금 감정적으로는 시원한데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부분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건 부자들이 더 이 저도 혜택을 받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 역진적인 성격이 좀 강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사실 이 뭐 그렇게 폐지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저소득층의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까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에 제도 설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저건 아마 뭐 1단계나 이렇게 좀 구간을 조정을 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도 일정 부분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결국 정부 생각은 이란인 거죠. 가장 의도가 그렇죠. 실려 있는 네. 건.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뒤로 더 네. 300까지도 쓸 수 있게 이게 해서 작년에 잠깐 그 완화됐던 그러니까 작년 아니랑 거의 흡사해요. 그렇죠. 네. 작년에 근데 좀 깎아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게 한전이 안 그래도 적자인데 뭐 2,500억 원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많이 지적을 해요. 네.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한 가지 숨겨진 얘기가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숨겨진 얘기가 있죠. 뭐냐면 2014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이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계산을 했단 말이죠. 각 가격 가정에서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자 일반적인 가정이면은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 게 맞느냐 그걸 이제 잡아야 누진제의 기준이 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200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네, 197. 네, 200 정도 보통 쓴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아주 그렇죠. 집에서 필수 가전. 필수 누구나 가전. 가지고 200은 있어야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200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밑에는 싸게 주고 넘어가면 비싸게 받기로 계산을 한 거였는데 감사원이 이거를 들여다 보니까 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필수 가전의 에어컨을 수치를 잘못 안 집어넣었다. 여름에 에어컨을 사실은 거의 넣지를 않았어요. 네. 에어컨을 뺐어요 여름에. 그래서 감사원이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여름에 전기 필수 사용량이 330으로 나온 거예요. 200이 아니라. 네. 여름하고 겨울하고 약간 이게 달라서 여름에 330이어야 되는데 니들이 계산 잘못했으니까 다시 고쳐라라고 감사원이 지시를 내린 거고 이거를 사실은 200에서 300으로 100을 올리는 게 무슨 대단한 시혜를 베푸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계산을 자기들이 해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에어컨을 빼고 계산을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마 그 평가할 때 최신 자료를 못 쓰고 그게 뭐 집계가 덜 됐다 그래서 최신 자료를 안 쓰고 그 전년도인가 뭐 1,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자료를 갖다 썼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0.8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건 다 넣은 거예요. 글쎄요. 근데 형광등, 선풍기, TV, 세탁기, 냉장고 다 넣었는데 이미 에어컨도 0.8대를 넘었는데도 그 당시에 사실은 넘었었던 거죠. 에어컨을 뺐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컨을 넣으면 20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 누진제를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걸 빼고 계산을 한 걸 걸려서 어쨌든 조치를 취해라 고쳐라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일환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지적을 받았는데 안 고칠 수는 감사원 지적이 없잖아요. 나오면서 반영이 사실 이걸 됐을 하게 겁니다.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누진제 개편. 2,500억 원을 더 한전이 부담을 하게 됐다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원래 사실은 받지 말았어야 될 요금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원래 계산을 그때 2016년에 잘 했다면 2,500억 원을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동안 더 받아왔다는 계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한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졸려요? 적자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적자가는 이제 네.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탈원전 정책에 들어가서 지금 네. 뭐 원전을 세운 건 아닌데 다른 뭐 석탄 발전소나 이런 걸 줄이면서 LNG 쪽으로 많이 가서 원전도 그러니까 정비가 좀 더 그렇죠.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깐깐해졌죠. 그래서 지금 원래 원전은 뭐 풀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뭐 한 대 두 대씩 세우면서 돌려가면서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간 아직 뭐 원전을 없앴다고 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만은 절대 말할 수 없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 근데 LNG 기조의 발전을 영향은- 늘린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LNG가 비싸진 것도 있는데 그 LNG가 전에 LNG가 지금보다 더 비쌌을 때도 그 과거의 원전을 돌리던 비율로 하면은 작년 정도의 적자는 올해 1분기 정도의 적자는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놀고 있는 그 까다로워진 기준으로 봐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원전이 많은 상태에서 LNG 사용량이 늘고 그 2017년 초반보다 LNG가 45%가 비싸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1분기의 적자가 컸던 거죠, 올해.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상태긴 근데 해요. LNG라는 게 어쨌든 석탄 발전보다는 당연히 비싼 거고. 비싸죠. LNG가 가장 비싼 발전 중에 하나.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무게 중심을 LNG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있죠. 맞고. 네. 그리고 원전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줄여갈 거라면 네. 사실은 이 논의도 논의지만 네. 입 밖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그렇지 전기요금을 올리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탈원전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기요금 이 오른 전기요금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와 이 인식이 있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이건 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 많은 분들이 나오는 얘기가 산업용을 올려라. 가정용을 올리지 산업용은 말고. 올릴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심야 산업용은 전기 같은 차차 거는.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여러 가지로 뭐 우리랑 조건이 다르긴 한데 그 우리의 3단계 요금 있잖아요. 지금 280원.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전을 꽤 돌린 나라예요. 근데도 가정용 전기가 프랑스 280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우리가 사실 그 대중교통 요금이 좀 싼 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전기료도 개인들이 쓰는 전기료도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너무 프랑스랑 단순 단순 비교할 수 비교를 하기는 없죠. 어렵죠. 근데 이제 네. 그 지금 원전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기요금은 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금 한승 OECD 기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얘기를. 중간 정도거든요. 사실은 부담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탈원전을 그렇죠. 얘기한다 네. 그러는 건 그건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도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 사실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는 뭐 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름에 그냥 에어컨 잘 쓰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고쳐놓고 금액을 계속 93원, 180원, 187.9원, 280원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걸 이대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에어컨을 비롯해서 전기를 더 쓰게 될 거고 네, 그게 물론 우리나라 전기 50% 이상을 산업용에서 쓰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에너지
좀 환경보호 단체들은 이걸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누진제 이렇게 되는 거.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좀 높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도 그런 것 환경 같더라고요. 단체들 중에 예. 개편안을 반대하는 거. 아예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환경단체들은 해요. 그러니까 개편안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담을 지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 단체. 환경단체들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게 돼 있는데 뭐 저는 환경단체 의견에 동조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결국은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해야 되는데 그걸 한전한테 계속 지금 어제 공청에서 소액 주주가 와서 그렇죠. 한전 주식 사는 사람들은 속 터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게 기업의 실적이 물론 당연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정책적인 요인에 따라서 정부 결정으로 이렇게 수천억씩 막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니까 네. 당연히 이게 저게 제대로 된 기업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전이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가 아니어서 그렇지. 무거우니까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어느 정도 금액에서 그냥 그래서 한전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수천억씩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정부가 뭐 바우처를 주든 뭘 주든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좀 껴달라,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얘기를 좀 하죠. 한전이 그래서 약간 반발을 했더라고요. 원가를 공개해 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가정용, 산업용을 따로따로 우리가 전기를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걸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전. 근데 그게 과연 실행을 할 수 있을지. 그죠? 그렇죠. 원가를 공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정말 발생하지 않는 지금은 일이기 문구물에서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얼마, LNG는 얼마. 이거는 공개를 해요.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다르고 뭐 이제 계절에 따라서도 평균값을 다르죠. 공개를 하는데 예, 예. 지금 어느 한전의 수준까지 주장은 하겠다는 건지. 가정용과 그러니까 주택용과 산업용 이런 거를 아예 그렇게 공개를 하겠다. 한전치고는 정말 상당히 발끈했다고 볼 수 있는. 과격한 한전의 입장에서 굉장히 과격한. 그렇죠. 우리는 이게 전기가 어쨌든 뭘 원료를 갖다가 돌려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가격을 갖다가 자꾸 팔려고 하니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가 연동제라는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재료가 비싸지면은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요금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지금처럼 LNG가 비싸진 그러면은 경우는 이제 LNG로 전기요금 발전한 올리자, 전기 이런 거기다는 거죠. 요금이 더 올라가는 식으로 그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2,500억 원이 뭐 더 걷었던 걸 이제 뭐 깎는 거든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한전이 2,500억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죠. 이걸 누군가 내긴 내야 돼요. 그냥 한번 털고 그냥 뭐 여름에 에어컨 틀고 파티하고 2,500억 원을 쓰고 나서 한전이 부담을 지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메꿔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2,5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실. 작년에도 이제 적자를 봤잖아요. 작년에 이제 긴급 할인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보전을 좀 해준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안 됐고 그게 그냥 한전 적자로 고스란히 남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정말 그런 적자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정말 그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민간 기업처럼 뭐 그렇게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은 부담은 그렇죠. 아니 있겠죠. 한전 입장에서 또 이런저런 투자도 해야 돼서 어차피 부채 비율도 있는 회사고 돈 벌어서 갚아야 될 부채들도 있는 건데 차곡차곡 이렇게 돈이 쌓이면 어쨌든 한전이라는 회사에 뭐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조율을 할 수 있듯이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지는 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거가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2년에 한 번씩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톡 터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전기요금은 결국 올려야 됩니다라는 말을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기 뭐야
증세 없는 복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계속 한 점만 깎아 먹고 있는 건데 네. 저기가 그 삼성동 부지 팔았을 때 말고는 딱히 그렇게 흑자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 돈이 굉장히 크긴 했죠. 네. 그게 크기는 컸죠. 그 돈 쓰면 되나? 근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이게 뭐 지금 같은 요금 체계에서는 그게 뭐 지속 가능하진 않으니까 한전의 사업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와야죠. 좀 뭐 말씀을 탈원전하고도 드리자면 이게 혹시 좀 마찬가지고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슨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떠나서 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정책이 그렇게 조금 더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 됐든 물론 뭐 지금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전기요금까지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 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언론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450kW 이상 쓰는 가구가 400만 가구나 되네요. 약간 이 킬로와트시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어느 정도 써야 450킬로와트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냉장고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요새 진짜 에너지 효율 좋은 냉장고들도 많이 있어서 좋아졌어요. 큰 거. 큰 것도 에너지 효율 좋은 것들은 정말 별로 안 쓰긴 해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전등 같은 것도 저는 집을 다 그걸로 바꿨거든요. LED. 그럼 진짜 별로 안 쓰거든요. 네, 그런데도 켜져 있으면은 끄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정말 근데 전기 가전 제품은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진짜 그 전력 차이가 크거든요. 그걸 한번 결승된 종합해서 차이가. 나중에 한번 네. 여름 올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여닫고 되게 막 용량도 크고 그리고 외국 냉장고들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을 덜 생각해요. 그런 거 쓴다는 것부터 에너지 효율 되게 좋은 냉장고 차이가 크지만 보통 24시간 내내 끌 수 없는 냉장고를 기준으로 보면 30에서 80 냉장고 한 대만이 그래요. 밥솥 같은 경우도 매일 전기밥솥을 쓰신다. 그러면은 보온하는 시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한 30에서 50? 밥솥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네, 그거 엄청나요. 계속 네. 꽂아놓고 켜 있는 상태, 네. 보온으로 네. 유지를 해놓는 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밥솥은 또 뭐가 있냐면 밥솥 틀어놓고 맞아요. 에어컨 쓰시잖아요. 에어컨의 효율이 떨어져요, 되게 많이. 왜냐면 밥솥 주변이 발열체가 있는 뜨거우니까. 거잖아요. 네. 발열체가 있는 거니까 에어컨 맞아요. 입장에서는 계속 식혀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이제 한번 평형을 이루면요, 그 온도가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 밥솥이 있으면 계속 발열체가 있으니까 에어컨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 효율이. 밥솥을 쓰지 말아야 돼요. 아니 여름엔 밥솥을 꺼요. 밥을 하고 이제 보통 끄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얼리거나 네. 뭐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먹을 때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꽂아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에어컨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들어요. 안 잘 들더라고요 쓰면.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2011년 이후에는 대부분 인버터 에어컨을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과거에 그런 불리려 그랬죠. 버터. 인버터.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인버터. 나 구박받고 있어. 인버터요. 인버터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정속형 에어컨이랑 굉장히 에너지 효율 차이가 큰데 인버터 에어컨은 2011년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세워놓는 에어컨 있죠. 이런 거는 거의 다 인버터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 벽에 다는 것 중에는 여전히 정속형 이렇게 중소기업 중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점점점 에너지를 좋아져가지고요. 사실 그 하루 종일 한 번도 끄지 않고 켜놔도요. 절전 모드가 보통 26도에서 27도 사이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하루 종일 7kW씩? 그거를 30일 내내 안 끄고 쓴다. 그럼 오히려 집안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조절해야 되는 온도의 폭이 좁을수록 아무튼 전력을 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안 끄고 써도 한 200에서 250?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가전을 전혀 안 쓰고 에어컨만 쓴다. TV도 안 켜고 밥솥도 안 쓰고 냉장고도 꺼놓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최저요금 수준에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세 번째 구간까지 안 가고 400 안에서 좀 끊을 수도 있는 수준이 에어컨을 450 하루 안에서. 종일 틀 필요까지는 그러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한 10시간 하고 밤에는 근데 또 밤에는요 그게 있어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열대야가 아닌 다음에는 바깥이랑 온도차가 줄어들잖아요. 얘가 진짜 전기를 거의 안 써요. 저는 네. 그냥 에어컨이 뭐 오래된 에어컨이니까 인버터는 아니고 저도 아, 아닌 그러세요? 것 같아요. 오래된 네. 거니까요. 그러면 아 에어컨이 그것도 얼마예요? 인버터 전기료 아끼려고 이제 이걸 인버터로 바꾼다는 것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옛날 걸 그냥 쓰는데 작년에 그래도 에어컨을 꽤 많이 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꽤 많이 틀었는데 50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500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아기들 있는 집이면 에어컨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뭐 450 이상 쓰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진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가정인데 400만이나 되니까 많이 쓰시는 그 의류 관리기, 건조기, 그리고 건조기가 많이 건조기 많이 요새 쓴다고 건조기 많이 그래요. 쓰죠. 네, 그리고 와인 맞아요. 셀러 그런 거 있으면 넘습니다. 와인셀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흔히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전들 갖고 있으면 넘어요. 건조기가 특히나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건조기가. 건조기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조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란이 됐든 사만이 됐든 이하는 지금 거의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476분 중에서 딱 3분이 이하를 찬성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난 정말 다른 길을 가겠다. 여름 한정 이한이 이게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안은 아닌데. 여름 한정 왜 이것도 여름 한정이에요. 한정이잖아요. 여름 한정. 여름 한정으로는 이안도 괜찮지 않나요? 이한이 부담은 이란보다 훨씬 적어지죠. 저는 그러니까요. 이한도 괜찮은 것 네. 같은데요. 이안도. 그러니까 이란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란은 그 최고 단계 구간이 2차에 걸쳐서 이제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내가 쓰는 전기를 좀 줄여보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할 것이고 유차인데 그게 차이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이하는 어차피 많이 써도 187원 2단계 구간으로 쭉 네네. 간다고 하면 지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르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3인 가구 이상이 되면은 200 이상은 좀 넘으시는 충분히 가구가 넘죠. 200 많으니까요. 이상은 네. 다 넘죠. 사실은 1, 2인 가구도 어차피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뭐 다 기본적인 뭐 TV라든가 기본적인 가전들은 다 있기 때문에 네. 1, 2인 가구도 얼추 쓰다 보면 200은 대부분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0은 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안 같은 경우에는 최저요금 구간, 그러니까 정말 전기를 아껴 쓰시는 분들은 계속 할인된 요금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게 이번 달 안에 결정을 이달 해서 안에 아니 뭐 이제 7월 1일부터 6월인데요. 당연히 이달 안에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어제 공청회를 했고 아마 곧 발표를 하겠죠. 셋 중에 하나를 발표를 할 텐데 뭐 많은 분들은 말씀 보내 기자 얘기한 대로 4만을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4만은 조금 아닐 것 같고 1, 2안 중에 하나일 텐데 특히 1안 쪽으로 정부는 밀고 싶은 것 네.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담은 줄겠죠. 확실히. 뭐 소비자들 부담은 줄죠. 예. 근데 이거를 한번 고쳐놓으면 이제 이걸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고쳤으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뭐 계속 이 안으로 가는 거니까 그 유지가 된다는 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계속 저는 걱정은 돼요. 이 부담을 계속 한전이 여름마다 어쨌든 2,500억 원씩 부담을 지어야 한다면 뭐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분명히 언젠가는 요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교롭게 그 어제 ESS 네. 네. 네, 화재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ES가 그게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그렇게 그 발전한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곳 그렇죠. 그런 장치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는 대체 에너지들이에요. 왜냐면 햇빛이 쨍쨍 난 날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했다가 흐린 날 써야 되고 바람이 안 불 때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ESS에서 불이 굉장히 자주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했는데 또 조금 약간 좀 석연치 않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탈원전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길이 그러니까 아주 원활하거나
막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노력을 그 해서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미 다 근데 결정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방향은 이제 맞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막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소위 그 기저 발전이라고 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놓는 발전, 그게 이제 원전이거든요. 그게 발전 단가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싸니까. 예. 그래서 원전 항상 24시간 돌리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발전 단가, 그다음 비싼 순서대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가 이제 뭐 중이나 LNG 같은 네. 그런 천연가스 이 싼 순서대로 당연히 발전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기저발전 원전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너무 이 증세 없는 복지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이게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도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이상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전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네. 실제로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정년 얘기를 뭐 시간상 하고 넘어갔는데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넘어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토론도 TV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완전히 좀 불이 붙었어요. 이 일 자체가.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이제 댓글 써주시는 분께서 뭐 제 말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뭐 적어주셨는데,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년 연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정년 연장을 하면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에 대한 그 정리가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정년 연장만 한다고 덜렁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또 약간 좀 진보적인 학자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 개혁들을 해놓고 정년 연장 얘기를 해야지, 덥석 정년 연장 얘기만 정부가 부담이 된다고 정년 연장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야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오히려 진보적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뭐 사업주들의 입장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공서열제,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따박따박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제도를 성과급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 일 혹은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수나 진보, 뭐 요새 경제가 자꾸 이제 그런 식의 뭐 어쨌든 진영 논리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그 부분은 다 지금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사업주의 관점에서 너무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재 예를 들면 49.1세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현실과 사실 맞닿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올라가는 연봉 대비 뭐 성과가 사실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연봉 서열급으로, 물론 안 그런 회사들도 많죠. 근데 연봉 서열급으로 올라가면서 정년도 같이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를 사실 드렸던 거예요. 근데 글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평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누가 평가하냐? 기업에서 평가하는 걸 가지고, 물론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저는 잘 또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평가해야죠. 사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이만큼 성과를 내든 이만큼 성과를 내든 똑같은 연봉을 그냥 받아가겠다, 나 평가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얘기가 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공무원들 성과연봉제 한다고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머리띠 두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강압적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 호봉
계속 올라가는 거에서 성과 연봉제로 많이 좀 뭐 완전히 뭐 100%다 뜯어고친 건 아니지만 손을 좀 댔잖아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공공기관 직무급제 얘가 다시 나왔어요. 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일 때는 반대를 했던 안인데 사실은 정권을 잡고 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현재 상황 자체가 직무급제로 가야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합리적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이 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페이가 막 무한정 늘어나는데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글쎄요, 뭐 저는 제 말씀을 오해했다기보다는 아예 뭐랄까 지향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일 안 하고 무능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가다 보면 무능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물론 모르겠어요. 재배치를 하거나 이런 노력은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의 성과와 어떤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경련이 있다고 해서 60까지 쭉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네. 우리나라 현실이 근데 좀 그렇긴 하죠. 이게 이 회사를 만약에 관두고 다른 회사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 연장과 함께 정말 많은 부분인데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49.1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설계가 돼 있는데 15년을 도대체 뭘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되냐. 다른 일자리도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뭐 논의가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드린 거죠. 정년 연장 논의가 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가 들어가서 이게 약간 저출산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맞물려 있는. 이거는 뭐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노동시장 유연성이를 또 결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은 노동시장 유연하게 사는 깊게 거는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말이 되게 거슬려요. 예, 맞아요. 야, 뭘 너네부터 그럼 회사 관두고 나와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거는 다시 진입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한 건데. 네, 다시 진입하는 것도 좀 더 그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잠깐 했을 때 근데 그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있는데 어르신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거 내 일 아니라고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 그런 게 되게 좀 팽팽하게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게 조금 더 어울리기는 해요. 나이가 차면은 더 대우를 받고 이게 과거 장유유서 막 이런 거 있고. 근데 방금 이제 김범 선배가 얘기한 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까지 좀 와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현실,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라는 말이 되게 노동 네. 유연성이라는 말이 전 되게 공격적으로 들리긴 해요. 저 아직까지도 저한테도 좀 저도 말을 그래요. 잘못 만든 거 저도 같아요. 그래요. 영어를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야 그래 있는 놈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그냥 막 해고하고 이런 거 쉽게 하자는 거야? 뭐 쉬운 해고 이런 거 야 너네 지금 뭐 미국처럼 가자는 거야? 뭐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이죠. 근데 이번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이라는 문화가 있고요. 네, 재벌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재벌 3세가 진짜 최고로 일 잘하는 오너 뭐 CEO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평가를 받거나 잘못한 만큼 돼서 떨려나지 않는데 그 밑에 사실은 그리고 재벌 한 명이 수십만의 그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내가 받는 평가가 공정할 수 있는가라는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단어에도 사실 거부감이나 혹은 불신감 같은 거를 좀 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이분이 틀렸고 제가 맞았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많은 논점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논점을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게 그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경우 한다는 거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야 너네 그래서 임금 깎고 결국은 쉽게 자르고 하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그냥 그런 상태에서 65세까지 내가 보장까지 해줘야 돼? 라고 당연히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큰 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이거 58에서 60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냥 다들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65까지 간다고 치면 굉장히 격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네. 권혜리 기자 방금 얘기한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회사나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뭔가 항상 의문스럽고 네. 저것도 뭐 하려고 저렇게 이상한 짓 해. 지금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분할하는 문제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과연 선한 의도인가? 네. 정말 대우조선을 가져오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 네. 아니면 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뭔가 또 네. 행위를 하는 건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뭐 네. 여기서 이거 나중에 우리 한번 얘기를 길게 다룰 시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이 구조 개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막 떼고 붙이고 네. 떼고 붙이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결국은 오너 일가한테 돈을 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네.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케이스들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어제도 뭐 사장이 담화문을 냈더라고요. 네. 뭐 아니고 뭐 근데 과연 그런가? 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죠, 사실은. 조건도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독점적으로 하기. 이 정면 토론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보면서 TV에서 토론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경총이나 막 이런 데서 나온 분이 얘기하는 거에 일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네, 네. 끄덕이면서 가슴 이게 마음속에서는 찝찝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심지어 네, 저도. 네, 맞는 말인데 저 말을 저 사람이 할 때는 꼭 그 의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년 연장의 논의의 끝에는 공정사회가 있어요, 사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는 평가가 공정한가, 내가 맞는가,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상황으로 진짜 믿을 수 있게 상황들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 이 다른 논의들이 착착착착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어떤 신뢰도가 쌓여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 첫 단계부터 서로 그런 뜻이 아니어도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약간 논의가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안고 그런 부담을 안고 사실 시작하는 논의이긴 맞아요.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재벌이 이런 의도를 갖고 뭐 네. 어떻게 뭐 조작하고 맞아요. 뭘 당위를 만지고 말씀하셨죠. 한 게 아니라 당위를 말씀드린 네. 겁니다. 회사 입장을 아니 회사를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무능력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중에 충분히 더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60 이후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괜히 뭐 헐값에 재계약하느니 어떤 뭐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네. 맞춰서 일을 더 하시면 뭐 사업주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이제 그런 툴이 갖춰져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거기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네. 야 저거 저래가지고 결국 임금 깎으려고 저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신 글을 보면서 뭐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말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받아들이신다면 제 잘못인 거죠. 제가 그만큼 전달을 잘 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제 의도는 그런저런 어떤 의문스러움, 뭔가 계획적인 부분, 뭔가 좀 이렇게 사술 이런 걸 빼고 당위적인 걸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네. 뭐 제 생각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직무급제 얘기를 잠깐 하다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요 분이 댓글 달아주신 요 포인트가 사실 직무급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직무급제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저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업무의 성격을 규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임금을 책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 평가 기준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무급제 도입이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봉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일이 얼마나 어렵냐,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많은 임금을 받다가 이제 내려와서 좀 다른 쉬운 일로 가게 되면 또 적은 임금을 받게 됐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 다양한 그 일종의 등급 같은 걸 매겨놓는 거죠. 직무 난이도에 대한 등급을 매겨놓고 이 난이도에는 보수가 얼마, 이 난이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저 일이 당장 저희만 해도 야, 정치부가 하는 일, 경제부가 하는 일, 사회부가 하는 일이 난이도가 다 똑같은 거냐? 아니면 뉴미디어부나 편집부가 하는 일은 어떤 거냐? 라는 거를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하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을 그쵸.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제 경영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걸 정해줘야 되는 건데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그걸 정하는 게. 원리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하는 일에 따라서 돈 다르게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렵고 힘든 일 하면 많이 받고 뭐 약간 편안한 일을 하면 반대로 본인은 또 다른 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논의 자체를 사실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뭐 경제계 인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방금 한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저도 약간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보면서 참 말을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역시.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구나 이 문제가. 그래서 TV 토론을 더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 정년 가지고 이미 뭐 그냥 툭 말 하나 던졌을 뿐인데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시작부터 뭐 제가 볼 때는 접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네. 그리고 막 연령대로 꼭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60대 되신 여성분인데 아들 걱정에 자기는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어떡하냐. 취직 안 될 취직 안 텐데. 된다. 굉장히 다들 처인의 입장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서 저희가 이거는 근데 이제 정부가 정말 이걸 애드벌룬을 띄우고 정말 띄운 정도지 정말 이걸 밀어붙일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이달 말쯤에 뭐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의 아니, 입장만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할 텐데 구체적인 안을 낼 거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쨌든 기재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 못 내죠. 아유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안을 뭐 낼 수 있는 아유. 상황은 근데 아닌 저는 것이고 이거를 총대를 매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와 그건 진짜 그런 박수를 보내겠어요. 이거 왜 정말 너무 저도요. 고양이 목에 방울단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총대를 메고 하겠다라고 하면 대단히 책임감 있는 정부고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총리까지 되셨으면 총대 한번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게 맞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정부 차원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총대 한번 멋있게 매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불쏘시개가 돼서 야 나를 밟고 논의를 하시오. 아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 좀 천천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당장 그 예를 들면 선거가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돼야 되는 정책은 그렇죠.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 다음 정권도 무조건 다 부인을 하거나 이러지 말고 가져가 줘야 되고요. 정말 내가 내 정부 안에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건 정말 숙고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또 그 시간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좀 성숙한 문화가 정착이 진짜 이제는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서 했던 정책들 중에서 아 이건 진짜 용감하게 했다라거나 혹은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어떤 문을 열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 부작용이 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정년 문제는 절대로 짧게 논의할 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한번 말을 꺼내면 진짜 몇 년 가는 거고 지금 얘기 꺼내서 제가 볼 때 다음 정권 그러니까요. 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방금 권일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갈 거면 특히나 뭐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뭐 근데 제가 뭐도 아닌데 야 여야 할 것 없이 좀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진짜 진솔하게 얘기 좀 해봐 네. 라고 한다고 할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정치적인 계산 좀 내려놓고 맞아요. 이 부분은 네. 아니 국가 체계를 정말 네. 뒤흔드는 네. 일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어디가 다수당이 되고 어디가 대통령을 되든 간에 이걸 좀 할 수 있는 대화를 좀 제대로 좀 못하겠죠, 근데? 근데 진짜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면서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하면서도 들지 뭔가 않아요? 공상과학 소설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아니 글쎄- 뭐 미국만 해도 벌써 오바마 케어라고 했던 거 맞아요. 딱 그냥 엎어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꼭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결정이 됐고 장기간의 그게 필요한 용어가 나왔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을 하려는 진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그런 것도 좀 지향해야 되고. 근데 참 어려운 근데 일이죠. 저희가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정년 특히 문제에 있어서는 당위를 많이 얘기 네. 드리고 있어요. 이래야 한다. 왜냐면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뭐 나온 게 없는 거고 그냥 논의가 툭 정년 연장 이렇게 던져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게 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고 이렇게 뜯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당위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아까 한승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당위를 얘기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악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사례들이 워낙 또 많아서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당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신경도 좀 쓰였어요. 댓글이 간만에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 달려서 신경이 좀 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왜 축구를 새벽에 전화로는 왜 축구를 새벽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8시나 9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좀 으쌰으쌰하는 좀 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해요, 인생에.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장합니까? 어쨌든 세계대회 결승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좀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꼭 치킨에서뿐만이 아니라 요기요 이런 데 있잖아요. 쿠폰 뿌릴 거라고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쿠폰 좀 뿌리고 해서 좀 뭔가 계기가 미리 됐으면 좋겠네요. 시켜야겠다. 미리 시켜도 한 2시간, 3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하여튼 뭐 축구 결과가 잘 나와서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네. 치킨 얘기를 할 수 있게 네. 본격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치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